장송의 프리랜 시즌1이 28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민망할 거란 말은 원작에서도 나온 대사지만 이걸 연출로 바꿔서 감동적인 엔딩을 만들 줄은 몰랐네요. 원작의 여운을 더욱 강하게 살려주는 감정 표현, 원작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려한 액션 연출, 또한 루리앱의 검은 배추님의 글을 읽어보니 원작이 무시했던 고증과 디테일의 보강도 엄청난 것 같더군요. 전 TV 애니메이션은 한 3화 정도만 힘을 주고 이후부터는 힘을 슬슬 빼가면서 만드는 장르라 생각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11화의 일부 장면 외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11화도 사실 촬영 실수임을 감안하면 아마 금방 수정될 거고 이걸 감안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한 작품이었습니다. 2023년을 넘어 애니메이션사의 남을 작품 같아요. 그 공로자는 바로 사이토 케이치로 감독이죠. 아마 사이토 감독의 힘이 아니었다면, 매드하우스의 역량이 아니었다면 원작을 초월한 이런 작품은 안 나왔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과연 감독이 프리랜 시즌2를 맡을까요? 그의 첫 작품 보치더락은 원작도 재미있는 작품인 건 맞지만 전 세계 팬층이 생길 정도의 작품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보치 열풍이 분 이유는 전적으로 애니메이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원작의 맥을 훌륭하게 읽고 이를 더욱 살려낸 연출을 한다. 교토 애니메이션이 스즈미야 하루이를 만들었을 때가 떠오르더군요. 자, 그럼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사이토 감독이 보치 이기를 만든 후 프리랜 시즌2도 만들어 줄 거라고만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 정도의 영향을 보여준 감독은 말이죠.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간 몸값을 바탕으로 제작위원회에 투자를 받아서 오리지널 작품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기존 원작 애니 작품은 다른 감독이 하겠죠? 물론 정해진 건 없지만요. 사실 현재 시즌2 분량은 확보된 상황이지만 휴재 문제도 있고 원작의 진도 탓도 있어 시즌2가 나오는 건 꽤 훗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시즌2와 3의 간격도 생각해야겠죠? 자, 이번엔 뉴스인가 잡담인가의 코너를 빌려 장송의 프리랜, 약사의 혼잣말이 끝난 이후 뭘 볼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코너입니다. 이른바 애니메이션 소개 코너 및 잡담 코너 한번 시작해보죠. 처음 소개할 작품은 유유백서입니다. 신작 소개를 한다면서 쉰작 소개를 하네? 하고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 노림수는 성공이네요. 의표를 찌르는 구성, 유튜브는 사고를 쳐줘야 조회수가 잘 올라간다죠? 아하하하. 프리랜의 사이토 감독과 마찬가지로 아베 노리유키 감독도 데뷔작으로 히트를 쳤지요. 유유백서가 그의 데뷔작입니다. 시청률이 무려 17.6%. 지금 봐도 굉장한 기록이지만 당시에도 엄청난 히트였어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애니메이션과 비교해도 충분히 잘 만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시대는 둘째치고 당시에도 나온 게 기적같은 작품이었죠. 당시 소년점프, 슈에이샤의 만화를 애니로 만든 걸 보면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처럼 만화 진도를 못 따라가는 바람에 남의 개성이 터지는데 2화 걸리고 덩크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데 1화가 걸리는 작품. 즉 당시 점프 애니는 보다가 늙어 죽기 딱 좋았는데 이 작품은 정반대로 초반을 제외하면 오리지널 전개 없이 원작 애니를 철저히 따라갑니다. 그나마 초반도 원래는 탐정물로 기획된 것을 배틀 만화로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전개가 이상해졌던 걸 이치에 맞게 수정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원작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힘쓴 작품이죠. 원작에선 설명되지 않았던 심리 묘사,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캐릭터의 상황 등을 추가하여 원작보다 더 매끄러운 작품이 되었어요. 또한 작화가 당시 TV판은 물론 지금 작품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촬영 기술이란 핸디캡은 있지만요. 당시엔 거품 경제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애니 제작의 예산은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었지만 이 작품은 그런 상황을 오로지 스태프들의 열정만으로 극복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이야 이러면 당장 감독이 강판당하지만 그땐 너그러이 봐줬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작품을 잘 만들겠다는데 이 정도야 하면서 주의만 주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엔 워낙 퀄리티가 좋아서 시청률이 치솟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매출이 그만큼 올라가서 상층부가 계속 봐줬다고 하네요. 과거에 허술한 체제, 과거에 장인정신이 있었기에 나온 작품이라고나 할까요? 이러니 여러가지 의미로 지금은 나오기 힘든 명작 중의 명작이죠. 점프 애니 중에서 드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굳이 흠을 잡자면 극장판의 퀄리티가 별로라는 점, 오히려 이쪽은 나쁜 의미로 점프 애니 그 장면처럼 나왔어요.
댄스 댄스 당세르는 2022년 작품이죠. 무라오 준페이란 소년이 발레를 접하면서 벌어진 드라마로 기본적으로는 성장물이지만 현실 감각과 인간의 어두움을 많이 강조한 작품이에요. 남녀 간의 관계를 엮고 풀어나가는 방법이라던가 라이벌의 과거와 심리 상태 등 성장물들이 잘 다루지 않는 드라마를 넣었는데, 보통 성장물에 이런 걸 넣으면 감상에 방해가 되는 장가지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품에선 작품을 풍성하게 만드는 양분 역할을 합니다. 제작은 다들 잘 아시는 마파로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결과물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역대급으로 나왔다 생각합니다. 원작을 초월했다는 평이 압도적이더군요. 드라마를 깔끔하게 편집한 것도 그렇고 장면의 연출도 수준급이고, 무엇보다 발레의 연출은 역대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발레 씬을 보다 보면 이게 극장판인지 TV판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같은 장르인 볼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가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인데도 이 작품에 비해선 부족해 보일 정도로 거대 자본이 투입된 티가 팍팍 나지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왜 한국에선 화제가 안 됐는가? 원작 그림체가 다름을 가리는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 방영차가 디즈니 플러스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한국 OTT는 넷플릭스가 꽉 잡고 있고 애니메이션만 보시는 분들은 라프텔 정도만 추가하는 상황이라 디즈니 플러스까지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적겠죠. 여하튼 작품이 정말 잘 나왔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문제는 감독이 마파를 퇴사해버리는 바람에 2기가 나온다면 퀄리티가 1기만큼 나올지 그 전에 2기가 나올지가 걱정되는 점일까요? 여담이지만 이 작품의 팬들은 미아컬 좋아하지만 전 나츠키가 더 좋더군요. 현실에도 있을 타입이라고 할까요? 용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 드디어 프로모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08소대와 썬더볼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인데, 등장하는 모빌 슈츠, 전선의 형태는 08소대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며 썬더볼트를 따온 부분은 아마 정사가 아니라 일종의 패러렐 월드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등장하는 건담도 썬더볼트에 나온 건담과 컨셉이 유사하며 상세 컨셉이 불명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죠. 총 6부작으로 2024년 내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기체 중 하나인 구포커스텀이 다시 나오는 게 반갑네요. 2010년에 HGUC가 나온 이후로 신작이 안 나오는데 이 기회에 현대 기술로 다시 내주지 않을까요? 너에게 닿기를 2가 제작된 게 2011년이었죠? 설마 3기가 그것도 무려 2024년에 그것도 넷플릭스 독점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가 탄탄한 팬층,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중단된 이유는 제작을 하던 IG 유가가 프로덕션 IG에서 퇴사한 후 위스튜디오로 간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위스튜디오는 넷플릭스와 탄탄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가 밀어준 게 아닌가 합니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계속 떠오르는 작품이죠. 주인공인 쿠로노마 사와코, 이름을 풀어보자면 검은 늪의 상큼한 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참 상큼하고 좋은 아이인데 사람들은 사다코라고 부르면서 무서워하는,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친구가 좀처럼 안 생기죠. 전 여기서 물음표가 떠오르는데요. 저 외모를 어떻게 무서워할 수가 있죠? 저렇게 착하고 이쁜 아이들은 왕따가 될 수는 있어도 보통은 무서워하진 않는데 말이죠. 착하고 이쁘고 성실하고 공세정신 투철하고 저 정도면 보통 학교 최고의 인기는 아닌가요? 이건 원작자의 사기가 아닐까 합니다. 란 건 농담이고요. 1기와 2기의 퀄리티가 워낙 좋았고 3기도 사실 그때 제작팀이 그대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니 3기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팬층도 탄탄한 작품이니 많이 기대가 되네요. 그림 동화 변주곡, 일본에선 잔혹 동화가 유난히 인기가 많죠. 잔혹하기로 이름난 그림 형제의 동화는 아이들을 위해서 원작의 인상만을 남긴 채 각색되었는데요. 이 작품은 잘려나간 잔혹한 요소를 살려서 원작의 인상과 느낌을 더욱 강조한 작품이죠. 원작 동화의 핵심만 빼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현대인을 위해 각색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 빨간 모자, 헨젤과 그레텔, 요정과 구두장이, 브레멘 음악대, 하메른의 피리 부는 사람 이상의 6가지 에피소드로 나뉘어 있습니다. 작화 자체는 충분히 합격점이니 직접 작품이 나왔을 때 연출이 어찌 되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제가 이 작품에 주목한 이유는 클램프가 그림 원안을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클램프가 얽히면 거의 실패하지 않거든요. 극장판 X야 사공이 많아서 망한 거고 이후에 나온 TV판 X는 물론이며 카드캡터, 사쿠라, 이게 아닌가? 마법기사, 레이어스, 그리고 코드기어스까지 클램프의 명성은 무적이었습니다. 클램프는 단순한 만화가 집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작가 협의체라 작품, 사업도 깐깐하게 고르는 소문이 있거든요. 즉 보증수 표기에 기대하는 것이죠.
또한 약사의 혼자는 말도 끝났습니다. 프리랜과 달리 2기가 금방 공표되는데요. 이쪽은 원작 분량 확보가 워낙 잘 된 탓인 듯합니다. 아니, 분량이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라 시즌 1의 경우 원작 소설 4권 정도의 분량밖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 원작 소설이 14권까지 나왔으니 상업성만 있다면야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프리랜이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했다면 이 작품은 가끔 3000% 빠진다고나 할까. 기껏 리뷰에서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영상을 만들었다고 칭찬했더니 갑자기 4화에서 어이없는 연출을 하는 바람에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었죠. 제가 애니메이션을 3화까지는 보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여하튼 이 작품도 상업적으로 성공했고 팬층도 탄탄하니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뉴스인지 잡담인지 헷갈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또한 멤버십을 오픈하였습니다. 후원에 가까운 멤버십이라 극히 일부 영상을 빨리 볼 수 있거나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을 볼 수는 있어도 현재까지는 영상을 보시는데 제약이 있는 건 아니므로 편하신 분들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멤버십이 되어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